자, 이번 동영상부터는 이제 우리가 전기 파트, 이제 첫 번째로 쿨롱 법칙과 전기장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과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처음에 5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 현상을 다룰 때에 우리가 전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럼 전하는 정확하게 뭘 얘기하느냐? 전하라는 것은 전기 효과하고 자기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의 성질이고, 또는 다른 전하가 만들어내는 그런 정기적인 효과와 자기적인 효과를 경험하는 어떤 물질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에는, 그렇죠, 이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죠. 그러니까 입자가 있고, 그 입자가 이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이제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 가지 이제 전기 이제에서 정전기학이라는 거는 특히 이러한 전하들이 정지하고 있을 때의 어떤 성질에 대해 다루는 게 정전기학이고, 전자기학은 어떤 이런 전하를 띤 입자가 정지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 움직이는 경우. 자,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는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들이 움직이는 경우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해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전류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데, 이와 같이 어떤 정지하고 있는 전하들의 성질뿐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전하들의 어떤 효과까지 모두 다루는, 즉 전기 효과와 자기 효과를 이제 모두 다루는 그런 경우에 어떤 학문을 우리는 전자기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띠는 어떤 성질에다가 우리는 이제 물리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단위를 붙여주게 되는데, 그러한 단위는, 전하의 단위는 뭐라고요? C로 쓰고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전하들은 어떤 이 특별한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떤 특정한 값들만 가질 수 있는데, 특히 자, 전자 하나의 전하량인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에 해당하는 이 전하량을 뭐라고 하냐면 기본 전하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전하량인데, 이 전하량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어떤 전하량만 가질 수 있습니다. 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에 플러스 마이너스 1배, 플러스 마이너스 2배, 플러스 마이너스 3배처럼 띄엄띄엄한 값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값, 기본 전하량이 뭐 1.5배라든지 뭐 1.6배라든지 이런 값에 해당하는 전하량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양자화되어 있다. 이 앞으로 물리를 하든 어떤 이제 학문을 할 때 양자화라는 말이 나오면 점프, 그러니까 띄엄띄엄한 어떤 값을 가지는, 어떤 특별한 그 중간 값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화 보조는, 자, 고립계. 고립계라는 거는 어떤 상호작용이나 이제 어떤 물리적 현상이 일어났을 때 외부에서 어떤 입자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드나들지 않는 닫힌 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립계에서는 전체 전하는 변함없이 어떤 상호작용 전후에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보면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만나서 염화 나트륨이 만들어질 때, 나트륨 이온은 뭐예요? 기본 플러스 기본 전하량을 띠고 염화 이온은 마이너스 기본 전하량을 띠는데,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얘네들이 반응하기 전에 어떤 총 전하량이 0이죠.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양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 합해져서 하나의 어떤 염화 나트륨을 만들게 되면 얘도 전하량이 어떻게 돼요? 0이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분리돼 가지고 이온화돼서 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처럼 각각 뭐 가져갈 수는 있지만 뭐예요? 그 총 전하량은 전후에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립계에서 총 전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게 바로 전하 보존입니다. 자, 도체와 절연체 그리고 반도체를 보면, 도체라는 거는 이제 금속이나 이온 용액 같이, 자, 전자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돌아다닐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절연체는 전자들이 있지만
뭐예요? 핵에 플러스를 띠는 핵에 속박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물질을 전원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다른 전원체는 다른 말로 우리가 부도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반도체는 사실은 도체와 전원체의 중간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순수 반도체 같은 경우는 14족 원소, 뭐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같은 14족 원소를 이제 순수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순도가 높은 이제 순수 반도체일 경우에는 반도체도 뭐예요? 전원체, 부도체처럼 행동을 하지만 13족 원소나 15족 원소 같은 거를 갖다가 조금 섞어주게 되면, 즉 불순물을 첨가해주게 되면 이런 불순물 첨가로 인해서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체보다는 좀 작지만 뭐 전원체보다는 좀 더 많이 어, 자유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즉 전류가 흐르게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불순물을 첨가해서 어떤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서 보면 대전이 나오는데, 대전은 뭐냐면 어떤 물질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도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도대전이라는 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금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즉 자유전자가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유도대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속구 두 개가 자 보면 아이고 금속구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접촉되어 있습니다. 그때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어떤 막대를 가져오게 되면 얘네들은 도체인 금속 내에서는 자유전자가 직접 이동하기 때문에 플러스가 있다면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쪽으로 끌려오게 돼요.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은 전체적으로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개수가 있어서 중성이었다면,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부족한 상태, 다르게 얘기하면 플러스가 존재하게 되죠. 이 상황에서 이 금속구 두 개를 서로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플러스는 계속해서 이 마이너스 전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떼게 되면 이쪽에는 접촉된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이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얘를 치우면 어떻게 돼요? 한 A라는 금속구, 왼쪽에 있는 금속구는 마이너스 전하만을 띠게 되고 전체 R자 전하가 마이너스만 존재하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금속구는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금속구에서 이제 우리가 또 특이한 이제 접지라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금속구에서 플러스 막대를 가져가게 되면 이쪽에 플러스에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가 전자가 이동해서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있다가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게 되죠. 이 상황에서 이 막대를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접지, 즉 도선 같은 걸로 땅에 연결하게 되면, 자, 지구는 뭐냐면 상당히 좋은 도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무한히 많은 전자를 공급하거나 또는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플러스는 마이너스 잡고 있죠. 이쪽에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는 전자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전자를 제공해서 이 플러스를 싹 상쇄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예요? 이쪽에 플러스는 없는 것처럼 되죠? 그러면 이쪽에 마이너스 남아있는데 이 플러스 막대를 치우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 마이너스인 막대를 가져가 봐요. 그럼 이쪽은 플러스가 쏠리게 되고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있겠죠. 플러스가 쏠리게 되고 마이너스가 이쪽에 있는 가운데 접지를 시켜주면 이 마이너스, 아까는 플러스가 있을 때는 지구에서 마이너스가 인 전자가 이렇게 넘어오죠. 하지만 마이너스가 있을 때 접지를 시켜주면 지구하고 도선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이동해버려서 여기 막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막대가 붙잡고 있는 플러스들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내가 두 번째 예로서 마이너스를 했죠? 얘를 치우면 플러스 전기만 띠는 상태로 대전을 시킬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구는 전하를 무한히 공급하거나 또는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유도 분극이 있는데, 자, 이 유도 분극이라는 것은 어디서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냐면 자유전자가 없는 부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도체 또는 앞에서 얘기했던 절연체예요.
자, 자유전자가 직접 이동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만약에 이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이제 마이너스를 골고루 가지고 있는 놈들은 외부에서 전기장을 주지 않으면 뭐예요? 얘가 이제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플러스 있는 이 영향력하고 마이너스 영향이 다 상쇄돼서 끝에서 보면 아무런 전하를 띠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면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외부에 둬가지고 이쪽으로 전기장이 흐르게 된다면 이쪽에 있는 플러스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직접 이동하는 게 아니라 쏠리게 되죠. 쏠리게 됩니다. 그죠? 제자리에서 뭐 밑에서 이제 보겠지만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가 더 많은 형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많고 이쪽은 플러스가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원자 하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마이너스, 그다음 이쪽은 플러스를 띠는 그런 분리된 약간 어긋난 마이너스 플러스가 약간 어긋난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원자 한 개에 대해서 본 거예요. 원자 한 개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 내에는 원자가 아주 많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각각의 원자들이 다 이와 같은 형태를 배열하게 되겠죠. 지금 그림에 보입니까? 이렇게 다 배열하게 되는데 이웃한 걸 보세요. 자, 이쪽이 플러스가 있었죠. 여기에 플러스가 있었어요.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있어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이쪽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쏠리게 하죠. 이쪽으로 쏠리게 해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어떤 요 사이사이에 있는 얘네들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상쇄가 되겠죠. 마치 전하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뭐는 남아요? 요 끝에 있는 얘네들은 남죠. 그래서 보면 이 사이에는 전하가 없고 이 끝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물질에 이제 분리되는 그런 형태처럼, 이제 그걸 나뉘어서 분리되는 형태처럼 되게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하로 전기장이 만들어지죠. 그 외부에서 분명히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을 걸어줬는데 내부에서 이쪽 방향으로 일부 내부 전기장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내부 INT 전기장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도체 내부에서는 도체가 아니라 이 절연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외부에서 가해준 전기장은 이렇게 파란색 많죠? 몇 개입니까? 한 7개 정도로 그려줬는데 실제로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상쇄되는 놈, 지워진 놈 빼고 한 3개 정도 크기를 가지는 이런 전기장을 가지게 된다. 왜 전기장이 줄어들게 되냐? 내부에서는 왜 줄어들게 되냐? 뭐예요? 내부에 있는 원자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약간 어긋나게 되고 그로 인한 내부 전기장이 외부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도체 내부에서는 이런 극이 나뉘는 이런 원자가 극이 나뉘는 이런 효과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 때문에 내부 전기장은 줄어들게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쿨롱의 법칙은 자,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 현상을 다룰 때 전하를 다룬다고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D는 전하, 그쵸? 이 전하, 물질이 띠는 이 성질에 의해서 어떤 물체들이 전기적인 힘을 가하게 되는데, 서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런 전기적인 힘이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고, 얼마만큼의 크기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법칙이 쿨롱의 법칙이죠. 그래서 쿨롱의 법칙은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그러니까는 어떤 전하가 부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에 대한, 즉 두 점전하가 정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을 때 이 둘은 어떤 특별한 전하량을 Q1, Q2와 같은 어떤 Q1 쿨롬, Q2 쿨롬 같은 전하량 가지고 있다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힘을 작용하느냐? 자, 그랬더니 뭐예요? 어떤 Q라는 전하량을 가진 입자와
스몰 q라는 전하량을 가진 입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둘이 스몰 r만큼 떨어져 있다면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그 힘은 힘이니까 벡터죠. 자, 그러면 자 Q1, Q2가 서로 R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Q2가 Q1에 의해서 쿨롱 법칙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1에 의해서 2가 받는 전기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는 K, 그죠? 그 다음에 거리 R의 제곱에다가 상호작용하는 두 전하량 Q1, Q2를 쓰고, 그 다음에 방향을 R 해시라고 해요. 근데 이때 Q2가 받는 힘을 이제 정의할 때에 요 R 해시라는 요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이 Q2에 힘을 작용하는 전하로부터 Q2까지 향하는 요 방향 벡터, 요쪽 방향이 뭐예요? 요렇게 되는 거죠. 요쪽 방향이 R해 방향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Q1하고, 이게 벡터 보겠죠? Q1하고 Q2가 서로 뭐예요? 부호가 같다면 Q1, Q2 곱하면,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요 R 앞에 있는 요 항이 플러스 항이 되죠. 값이 플러스 값이 되죠. 그러면 F의 방향이라는 거는 뭐예요? R 햇의 방향, R 벡터의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겠죠. 즉 Q1, Q2와 같은 부호면, 전하량이 같은 부호면 Q2가 받는 힘의 방향은 R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즉 밀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Q1하고 Q2가 서로 다른 부호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죠. 그러면 1에서 2에 작용하는 힘은 R 벡터의 방향에서 앞에 이 값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방향만 보면 마이너스 R 방향이죠. 그러니까 Q2는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R 벡터의 마이너스, 앞에 값을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니까, 즉 인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Q1의 입장에서 보면 즉 2에 의해서 두 번째 입자에 의해서 첫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쿨롱 힘이라는 거는 K의 R 제곱에 Q1, Q2의 R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R이라는 거는 어느 방향이라고요? 자, Q1이 받는 힘이니까 Q1의 힘을 작용하는 다른 전하로부터 Q1을 향하는 이 방향이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E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R이에요. 그러니까 Q1, Q2의 부호가 같으면 Q1이 받는 힘의 방향은 R 방향과 같으니까 이쪽 방향이겠죠. 다르면 이쪽 방향. 즉 같으면 청력 밀어내죠. Q2가 Q1을 밀어냅니다. 다르면 서로 당기죠. 그래서 인력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Q1, Q2의 부호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기장이 아니라 쿨롱 법칙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가 어떤 라지 Q인 입자가 있고 라지 Q인 입자가 있고 얘로부터 R만큼 떨어진 어떤 위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에 이 P 위치에 전하량 Q가 있다라는 거예요. Q 전하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Q가 여기 있고 스몰 Q가 여기 있으면, 라지 Q가 여기 있고 스몰 Q가 여기 있으면 라지 Q가 스몰 Q한테 힘을 작용하죠. 쿨롱 힘을 작용해요. 그렇다면 요 스몰 Q는 여기에 이 지점에 라지 Q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뭔가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작용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작용하는 거예요. 이처럼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전하 사이의 어떤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이 어떤 장의 개념이에요. 원격 작용이라고 하는데,
필드 장의 개념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Q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라지 Q라는 얘는 여기 하나 존재하면 이 주변에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하는 주변에 전기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전기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전기장이라는 것은 오직 단일 입자에 의해서 단일 전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즉 Q가 있으면 Q가 그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그 전기장 내에 어떤 스몰 q라는 전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전기장하고 이 스몰 q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힘을 미치게 된다. 그때 이 q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이 전기장에 의해서 받는 힘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쿨롱 법칙을 다시 써보면 어떤 여기 라지 Q가 있고 여기에 스몰 q가 있을 때 뭐예요? 얘가 이 둘 사이 작용하는 힘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자, 요 식을 바꿔서 스몰 q를 앞으로 빼면 식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요 뒤에 있는 q를 제외한 나머지 요 뒤에 있는 요 부분 있죠? 한마디로 뭐를요? f를 요 q를 넘기면 q로 나눈 값. 그죠? q로 나누게 되면 오직 라지 q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값이 나오죠. 얘가 뭐예요? 결국에는 q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방 얘기했던 이 전기장이 되는 겁니다. 즉 의미를 따져보면 뭐예요? 전기장이라는 거는 단위 전하당, 즉 1쿨롬당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거죠. 쿨롱임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럼 또는 어떤 한 지점에 전기장이 주어지면 뭐예요? 거기에 놓이는 전기장이 있다면 그 지점에 어떤 Q라는 전하를 놓게 되면 그 Q가 받는 힘이라는 거는 그 지점의 전기장에다가 그 Q를 뭐 하면 돼요? 그냥 곱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곱해 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전기장은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R제곱분의 KQR 즉 전기력을 어떤 Q로 나누게 되면 그 어떤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더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전기장은 뭐의 벡터이긴 하지만 어떤 단일 입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더라. 단일 입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더라.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이런 균일한 전기장이 있는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기장의 단위라는 거는 자, 힘을 전하로 나눈 거니까 힘의 단위는 뉴턴. 그죠? 그리고 전하의 단위는 쿨롬이니까 뭐예요?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롬이 됩니다. 뉴턴 퍼 쿨롬이 되죠. 자, 이와 같이 어떤 전기장의 세기가 뭐예요? 자, 오른쪽을 I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기장의 크기가 20 뉴턴 퍼 쿨롬 I로 일정한 어떤 영역이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얼마예요? 플러스 2쿨롬의 전하가 이 전하에 이 공간에 들어왔어요. 그럼 플러스 2쿨롬의 전하가 받는 힘이라는 거는 얘가 Q죠. 뭐예요? 얘가 받는 힘이라는 거는 F는 뭐예요? QE죠. 여기서처럼 그죠? 그러면은 얼마에 2개 곱하면 40뉴턴 I죠. 그러니까 뭐 얘는 이쪽 방향으로 40뉴턴을 힘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0 쿨롱의 어떤 전하가 놓이게 되면 얘가 받는 힘이라는 거는 다시 F는 얘를 Q-라고 할게요. Q- 곱하기 E니까 F도 F-를 합시다. 얘는 마이너스 200 뉴턴 I죠. 즉 뭐예요? 크기는 200뉴턴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I인 방향. 즉 이쪽 방향으로 200뉴턴의 힘을 받게 됩니다. 즉 어떤 전기장이 주어지고 그 전기장 내에서
뭐예요? 전하량이 주어지면 그 두 개를 곱하면 어떤 그 전하가 받는 힘을 구할 수가 있더라. 됐습니까? 단위 전하당 작용하는 전기력이 전기장이니까 1쿨롬당 그냥 그 전기장에다가 Q쿨롬이 곱하면 그 Q쿨롬이 받는 힘이 되더라 라는 거죠.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첩원리인데, 자, 중첩원리를 한번 보면, 자, 정전기력, 즉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쿨롱 힘이나 전기장은 모두 벡터로서 성형 중첩 원리를 따른다. 자, 그림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자, 요거를 이 그림을 요거를 세타 1이라고 그러고 얘를 세타 2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Q1이 받는 힘을 구하고 싶어요. Q1이 받는 힘을 구하고 싶을 때는 자, 세 개잖아요. 얘네들 사이에서도 서로 힘을 작용해요. 하지만 Q1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때는 Q2가 Q1에 작용하는 힘, 자, 전부 다 예를 들어 그냥 임의로 다 플러스라고 할게요. 전부 다 플러스예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힘을 줄 거예요. 얼마의 힘을 주냐면 F가 F2가 F1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면 K의 뭐예요? 이 거리를 R 뭐 R 1과 2 사이의 거리 R 1과 3 사이의 거리 R 1과 4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자 R 1, 2의 제곱분의 Q1, Q2 그죠? 이면서 이쪽 방향인 거죠. 방향 그죠? 그러니까는 얘를 나눠보면 벡터적으로 나눠보면 얘는 얘가 세타니까 세타 1이니까 얘는 이 크기를 가지면서 어떻게 돼? 이 크기에 코사인 세타 1 i 방향하고 더하기 k의 r1, 2의 제곱에 q1, q2의 아래쪽이죠? 그죠? 사인 세타 1의 마이너스 j 방향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Q3가 Q1에 작용하는 힘은 자 Q3가 Q1에 작용하는 힘은 K의 R13의 제곱에다가 뭐예요? Q1, Q3죠. 그리고 이 방향은 I 방향. 자, 그 다음에 뭐 이쪽으로 이제 Q4가 Q1에 작용하는 힘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세타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F4가 F1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는 K의 R14의 제곱에다가 뭐예요? Q1, Q4에 금방 한 것처럼 뭐예요? 코사인 세타 2의 I 그죠? 더하기 네, 묶을게요 그냥 사인 세타 2의 J가 되겠죠. 맞아요. 이 힘도 X축하고 Y축 나눈 거죠. 그랬을 때 각각을 다 구했죠. 이거를 뭐예요? 다 성분별로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Q3하고 Q4가 없다고 생각하고 Q2, Q1 사이의 힘을 구하고 그 다음에 Q2하고 Q4가 없다고 생각하고 Q3와 Q1 사이의 힘을 구하고 Q2하고 Q3가 없다고 생각하고 Q4와 Q1 사이의 힘을 각각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벡터적으로 더하면 되는 거죠. 단순히 더하면 돼. 각각을 구해서 단순히 더하면 된다. 다른 전하의 존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4개가 3개 2, 3, 4 전하뿐만 아니라 아주 많다면 다 그래서 n개 입자가 n번째 입자까지 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Q2가 Q1에 작용하는 전기장이라는 거는 뭐예요? F1, 2를 뭘로 나누는 겁니까? 네, Q1으로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Q2에서 생기는 거니까. 따라서 이
2에서 1에 생기는 전기장이라는 거는 Q1을 다 지우면 되죠. 그죠? 그리고 Q3에서 1에 작용하는 전기장이라는 걸 이거를 Q1으로 또 나누는 거죠. 그럼 이 날리면 얘가 Q3에서 1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기장이 되는 거고, Q4에서 Q1에 만들어지는 전기장이라는 거는 역시나 Q4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 내에 놓이는 Q1의 전하를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얘를 날리죠. 그럼 이게 4에 의해서 1에 만들어지는 전기장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그럼 이 각각의 전기장을 벡터적으로 다 더하면 뭐 요 Q1 지점의 전기장이 되는 거죠. 그럼 Q1 지점의 전기장이 E1, E1이죠. E1이 E2, E12, E13, E13, E12, E14 이렇게 되죠. 그럼 얘에다가 자, 만약에 이 자리 여기 작용하는 전기장이 E1입니다. 그죠? 이 자리에다가 Q1이라는 전하를 놓게 되면 그때 받는 힘의 크기가 바로 F1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Q1이 받는 힘은 그 지점의 전기장이죠. 역시 보면 알겠죠? Q1을 다 지웠었는데 각각 Q1을 다시 곱해가지고 더하면 얘는 Q1을 해주면 얘가 되죠. 맞습니까? 즉 뭐예요? 어, 정전기력이나 전기장은 여러 입자에 의해서 한 입자에 한 전하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이나 전기장이라는 것은 각각의 입자들 사이에 전기력 또는 전기장을 구해서 다 벡터적으로 그냥 더해주면 되더라. 자, 이게 선형 중첩 원리입니다. 다른 전하의 존재는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 이게 중첩 원리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자, 이건 이제 도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도체에 이제 전기장을 걸어준 경우, 도체에 전기장을 걸어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이 안에 있는 파란색 부분 있죠? 이 파란색 부분, 얘가 도체예요, 도체. 도체인데, 여기에서 외부에서 뭐예요? 전기장을 걸어줬어요. 자, 그러면, 자, 이쪽이 이제 플러스 전하들이 존재할 거고 이런 식으로의 외부 전기장을 주기 위해서는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있으면 플러스 전하로부터 마이너스 전하 쪽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자 만약에 자 내부에 어떤 특정한 방향 내부에 전기장이 도체인 경우에 전기장이 있다면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마이너스 전하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성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 이쪽에서 이쪽으로 작용하는 전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기장에 의한 이쪽 방향의 전기장 성분이 남아 있다면 여전히 여기 있던 전하가 계속 마이너스 전하가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언제까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기장이 없을 때까지. 왜냐? 전기장이 남아있으면 그 전기장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 끌려가게 되냐면 전기장이 없을 때까지. 있으면 무조건 끌려가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이 도체 내부에 있는 전기장들은 전부 다 지워져요. 이쪽에 플러스가 전하가,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다시 외부에서 있는 이쪽 방향으로의 전기장을 이쪽 방향 외부 전기장을 이제 뭐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전기장들이 전부 다 없애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향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라는 걸 왜 생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하, 즉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의 분포가 달라져서 플러스로부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겨서 그 전기장이
도체 내부를 통과하는 외부 전기장을 지워주는 거예요. 만약에 못 지우면 전기장에 남아있고 그 전기장에 의해서 또 전하가 이동하죠. 계속 이동해서 결국에는 없을 때까지, 내부 전기장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하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장이 있기만 하면 전하가 움직여서 전기장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 도체 내부의 전기장 세기와 방향은 모두 0입니다. 판단한 이유는 금방과 같은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죠. 자, 이제 또 도체에 대한 얘기를 연장해 보면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체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도체 만약에 플러스들이 막 내부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가장 바깥으로 다 이렇게 도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고 바깥으로 다 이렇게 밀려갈 거예요. 밀려갈 겁니다. 이렇게 밀려갈 겁니다. 그죠? 왜? 내부에 있으면 서로 가까이 있으면 힘을 더 크게 미치니까 서로 세게 밀어서 가장 멀리 떨어지려고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적 조건이랬죠. 자, 이 부분에 요 면에 대해서 전기장이 요런 식으로 전기장을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전기장 이쪽 방향이 있다면 이 전기장을 이 수직인 성분하고 이쪽인 이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 이쪽 방향이라고 생각해 봐요. 자, 얘뿐만 아니라 이 지점에 작용하는 전기장이 이 지점에서 이 표면의 전기장 이쪽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수직인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나눌 수 있죠. 만약에 이 나란한 방향에 전기장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표면에서 전기장이 이쪽 방향이란 말은 이 전기장이 이쪽 방향이란 말은 이쪽 방향의 성분에 전기장이 있다는 말이고 이 말은 이쪽 방향으로는 전하가 더 이상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쪽 방향은 전기장이 있기만 하면 이 전하들이 이동할 수 있죠. 이쪽 방향에 전기장이 있는 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하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힘을 받아서 전기장에 의해서. 그죠? 언제까지 움직이냐? 모든 전기장들이 전부 다 표면에 수직인 표면에 수직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모든 전하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평 방향으로의 전기장이 없으니까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체에서 전기장은 항상 도체 표면에 어떻다? 수직이더라. 이걸 기억을 합니다. 마이너스 전하면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이겠죠. 전기력선 자체가. 자, 수직이더라. 자, 기억하기 바라고. 음극성가는 이제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문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뭘 해줄 거냐면 그냥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카페에다가 해답지를 이제 스캔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속 전하 분포에 의한 전기장이에요. 연속 전하 분포에 의한 전기장이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을 때는 자, 이렇게 전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자, Q1, Q2, Q3가 있으면 이 Q1, Q2, Q3에 의해서 이 점에 있는 이 점에 생성되는 전기장이라는 건 어떻게 했냐면 Q1에 의한 거 이제 E1이라고 합시다. E1. 그다음에 Q2에 의한 거 다 플러스 전하라고 생각하고 E2. Q3에 의한 거 E3 해서 얘네들을 다 더해줬죠. 근데 만약에 전하들이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있을 때 얘네들에 의해서 이 점에 의한 어, 어떤 전기장을 구하라. 그러면 자, 아주 작은 전하, 요만큼 여기 있는 아주 작은 전하를 우리가 DQ라고 할게요. 아주 작은 전하의 아주 작은 요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장이라는 거를 자, D2로 쓰는 거죠. 그럼 이 기여분을
자, 그럼 DE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K의 이 거리가 만약에 R이라면 R 제곱분의 DQ R이 되죠. 즉 요게 그냥 Q에 의해서 DQ에서 이점이 생기는 거니까 R 제곱분의 K에다가 그 전하량, 전기장을 만드는 전하량을 써주고 R 벡터를 해주면 되죠. 근데 얘가 DQ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면에 이 전체에 있으니까 좀 전체 요 나머지 DQ 나머지 부분에 연속적으로 있는 나머지에 의해서 여기에 작용하는 D를 전부 다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E라는 거는 요 DE 그러니까 각 DQ들의 기여분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K의 R제곱 DQR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그런데 자 우리는 여기는 R이잖아요. 그죠? R 거리 그러니까는 어떤 DQ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 뭐 때에 따라서 1차원에서는 뭐 X가 될 수 있겠죠. R 대신에 근데 어쨌든 이 DQ를 R 제곱분의 DQ를 풀기 위해서는 DQ를 R에 관한 R과 관계된 어떤 변수로 나타내죠. 뭐 어떤 DR 형태로 나타나게끔 해서 적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